3분기에 네.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유학생이 3,700명이다. 제가 2008년에 있을 때는요, 44명, 45명이었어요. 1년에. 네. 지금 뭐 3,000명씩 간다? 그것도 한 분기에. 이건 북한도 이제 지금 군인들이 MZ세대, 장마당 세대이긴 한데, 이 군인들 속에, 그래도 대부분은 군에 가서 다시 정신교육을 받거든요.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친구들이 많을 거고요. 또 대부분 강제로 가죠. 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차라리 북에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 이런 네. 판단을 하는 겁니까? 죽기 전에 배불리 먹고 죽는다라는 생각이 북한 사람들 대부분의 그런 이제 그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분명히 자원을 하라 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면은 북한식 돼지 도강탕이 아니라 네. 진짜 돼지 국밥이 나올 거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러시아는 일단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북한군 사이에서는 보급도 안 되고 식량도 안 줘서 이게 불만이다라면서요. 네. 그게 이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후방물자 지역, 군수 지역을 엄청나게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끊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방부대가 뭐 식량을 싣던 아니면 포탄을 싣던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드론들이 가서 또 공격을 하고 해서 러시아군의 이제 군수 보급도 문제긴 하겠지만 중간에서 그렇게 차단하는 그런 이제 전술이 있어갖고 아마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북한은 의무 복무가 10년이죠. 네, 10년입니다. 한때는 13년까지 늘어나기도 했었고요. 13년이었죠. 원래는 2009년, 10년까지는 13년이었는데요. 워낙 이제 군인들이 13년까지 하면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불만도 많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10년으로 일단 줄였고요. 그리고 북한도 90년대부터는 다 집집마다 한 명씩밖에 안 났어요. 왜냐면 나봤자 잘 키우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한 명씩밖에 안 나갔고 집집마다 자녀들이 다 군대 가면 집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년으로 줄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복무기간 10년 이렇게 늘려놓은 게 네.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고 반항심도 충만한 10대 네. 후반 20대 남성들을 네.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사회에서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있다고 해도 북한은 이제 강제로 좀 회사나 공장이나 이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직장은 있지만 월급을 안 주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돈벌이에 나서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 사회적 무리를 분명히 일으킬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지도부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층이 그런 머리에서 그렇게 짜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건 김일성 때부터 해오던 거 같고요. 그런 이제 고도화된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 상당히 이제 북한에 70년 넘게 패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골프 여신님은 너무 불쌍하네요. 배불리 먹는 게 뭐라고 하셨고, 사필귀정님은 죽는 거 알고 자원했을까요? 속았거나 정보 없이 자원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맑은 순이님은 우리는 먹는 게 넘쳐도 다 하여튼 다이어트 한다고 억지로 참는데 참 불쌍하다. 네. 이게 자원일까요? 강제일까요? 일단 강제거든요. 무조건 강제예요. 북한은 군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조차 안 주고요. 그리고 군에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대장이나 그리고 이제 명령 체계를 어기는 겁니다. 자기가 간부도 아니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군법에 해부되고 군법 특히 이제 유사시에는
명령 불복종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현장에 사살해도 된다는 걸 북한에서는 항상 그 정치 학습 시간에 시키거든요. 결국 최종 책임자는 어떤 경우든 김정은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뭐 김정은이가 최종 책임자고, 그럼 소대는 소대장이 책임지는 거고, 군대는 중대는 중대장이 책임지는 거고, 만일 뭐 전선에서 지금 나간 이 친구들이 전쟁에서 그 현재 상황에서는 중대장, 만일 중대급의 전투였다 하면 중대장이 저기 도망치거나 이제 달아나는 그 병사들을 총을 쏴서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죄도 안 물어요. 또 북한은. 왜냐하면 군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기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강제로 갔다고 해도 그 친구들 속에서는 분명히 삶에 대한 애착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끌려가면 단대요. 네. 거기서 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전투에 참가해서 전쟁을 하다가 뭐 포탄이나 파편에 맞아갖고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뭐 우크라이나군에 뭐 우연히 포로가 된 거나,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망부성님이 무조건 탈영해 귀순의 귀한 목숨 살려라라고 하셨는데, 탈영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탈영 가능성이요. 저기 쿠르스크 지역도 쿠르스크 지역은 라스푸티차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물러 터져 갖고 이렇게 탱크들이 가면 빠지고 푹푹 꺼지는 네. 그 지역은 아니래요. 그건 이제 도네츠크 지역이 그래 갖고 겨울에는 엄청 이제 라스푸티차라고 이제 진흙 대장군.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쪽에는 땅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탈영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도 드론이 항상 24시간 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서 뭐 그걸 이제 목숨을 걸고 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북한군이든 러시아군이든 탈영을 하거나 투항을 하려고 하면 뒤에서 다 저격병들이 다 쏴죽이거든요. 그리고 탈영하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대놓고는 없을 것 같고요. 전투에 참가했다가 일부러 까무라친 척하고 정신을 잃은 척하고 연기를 하고 탈영을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깨보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군 병영이더라. 네. 북한은 상비군이 120만이라고 호언해 왔는데 네. 몇 명까지 참전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수적으로 5만 명을 짚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전선이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북한이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만 군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볼 때는 도네츠크 지역도 분명히 북한군이 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전 전선에 걸쳐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전체 5만 명이 지금 격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도네츠크 5만, 쿠르스크 지역 5만 이렇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10만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만이라면은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훈련 안 된 병사들도 보내야 되는 거죠. 폭풍군단을 다 보낼 수도 없고요. 지금 뭐 솔직히 우크라이나 지역,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군인들, 북한군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 사람들이 뭐 폭풍군단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체격의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물론 이제 특수전 부대가 간 거는 맞는데 대부분 계속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7천국 맨날 이제 꽃갱이질하며 건설하던 이제 건설여단에서 또 이제 차출해갖고 그냥 보내버리고 러시아에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김정은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도 중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쿠르스크고, 이제 지금 러시아 점령 지역, 저쪽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가 이제 도네츠크인데 오히려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죠. 네. 특히 도네츠크 쪽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상당히 마을들을 접수하고 한 4-5km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월에 정권을
잡게 되면 로우 전쟁을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땅 따먹기.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고지전 네. 보셨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밑에 있는 크림반도는 전쟁 네. 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이제 슬슬 먹어 들어와서 네, 그렇죠. 네, 전쟁 전에 크림 공화국을 이미 선언을 해버렸죠. 네, 크림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에 기속돼 있다가 2014년에 푸틴이 점령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크림 공화국이라고 그 반우크라이나 정부 반정부 세력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푸틴이 야 니들 선언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뭐 안전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합법을 가장한 이제 불법이죠. 침략을 한 지역입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3분기에 네.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유학생이 3,700명이다. 평소에는 한 300명? 그렇죠. 한 300명. 제가 2009년에 있을 때는요. 2008년에 있을 때는요. 북한에서 많이 그 해외로 나가면 44명, 45명이었어요. 1년에. 네. 그런데 지금 3,000명씩 간다? 그것도 한 분기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뭔가 학생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러시아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대를 했건 아니면 어디 대학원을 다니던 대학생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차출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군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까지도 대학생 비자로 이제 보내는 거죠. 일종의 전투 병력을 위한 통역이다. 그렇죠. 전투 병력을 위한 통역일 수도 있고 전투 병력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